멕시코 카르텔의 연간 매출은 350억에서 450억 달러입니다. 한화로 최소 50조 원입니다. 이게 어느 정도냐고요? 삼성전자의 2023년 영업이익이 약 6조 원이었습니다. 카르텔이 그보다 8배 이상 벌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건 단순한 범죄 조직 얘기가 아닙니다. 마약 경제는 이미 일부 국가에서 사실상 산업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. 이걸 이해해야 전쟁, 정치, 부패가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보입니다. 먼저 멕시코입니다. 여기서 카르텔은 단순한 밀수 조직이 아닙니다. 군대입니다. 드론으로 폭탄을 떨어뜨리고 기관총 차량을 운용합니다. 자체 정부망까지 갖고 있습니다. 이익률은 약 80%입니다. 일반 기업이 10에서 20%면 잘하는 겁니다. 마약은 80%입니다. 팔수록 더 강해지고 강해질수록 법을 무력화합니다. 더 심각한 건 지역 장악입니다. 멕시코 농촌에서는 카르텔이 일자리를 줍니다. 보호세를 거두면서 도로와 치안을 관리합니다. 원래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합니다. 그래서 주민 입장에서는 정부보다 카르텔이 더 현실적인 권력입니다. 이게 국가 기능이 잠식되는 단계입니다. 다음은 미얀마입니다.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내전이 시작됩니다. 국가 기능이 붕괴됩니다. 농민들은 선택을 합니다. 쌀 대신 양귀비를 심습니다. 이유는 단순합니다. 카르텔이 현금으로 바로 사주기 때문입니다. 그 결과 2023년 미얀마는 세계 최대 아편 생산국이 됩니다. 경제 규모로 보면 GDP의 최대 4% 수준입니다. 하지만 실제 영향은 그 이상입니다. 합법 경제가 멈추면서 마약 경제가 사실상 국가 경제를 대신하기 시작합니다. 다음은 아프가니스탄입니다. 오랫동안 세계 최대 아편 생산국이었습니다. 그런데 2022년 탈레반이 아편 재배를 금지합니다. 결과는 극단적입니다. 생산량이 90% 이상 급감합니다. 통제력은 증명됐습니다. 그런데 동시에 농민 소득이 붕괴됩니다. 먹고 살 길이 사라집니다. 경제는 더 악화됩니다. 그리고 공급은 사라지지 않습니다. 그냥 미얀마로 이동합니다. 여기서 공통점이 나옵니다. 멕시코는 국가가 있지만 카르텔이 더 강한 지역이 있습니다. 미얀마는 국가가 붕괴해서 마약이 경제를 대체했습니다. 아프가니스탄은 마약을 금지했더니 국민이 먼저 무너졌습니다. 결론은 하나입니다. 합법 경제가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는 반드시 마약 경제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. 그리고 마약 경제가 커질수록 국가는 더 약해집니다. 국가가 약해질수록 마약은 더 커집니다. 이게 악순환입니다.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안전할까요? 아직은 아닙니다. 하지만 신호는 있습니다. 2023년 기준 마약 범죄 검거 인원이 2만 6천 명을 넘었습니다. 10년 전 대비 약 3배입니다. 유입 경로는 중국과 동남아 조직입니다. 필로폰과 합성 마약이 중심입니다. 유통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. 우편, 특송, 그리고 다크웹입니다. 국경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들어옵니다. 2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건 방심입니다. 마약은 항상 다른 나라 이야기로 시작합니다. 그리고 어느 순간 내부 문제가 됩니다. 마약을 합법화하면 해결될까요?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. 소비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공급과 조직 범죄는 다른 문제입니다. 카르텔은 마약만 하지 않습니다. 납치, 인신매매, 착취까지 연결됩니다. 그래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. 핵심은 단순합니다. 빈곤이 마약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. 합법적으로 살 수 없는 구조가 마약을 만듭니다. 그리고 그 구조가 무너지면 마약이 국가를 대신합니다. 멕시코, 미얀마, 아프가니스탄이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흐름이 천천히 확산되고 있습니다.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.